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자 여행과 관련된 책을 추천하기로 해갖고요. 저는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아재 개그인데요. 제가 이게 보통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의 기술이고, 한 권은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뭐 꼭 전공이 뭘 했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철학을 전공했는데, 깊이 알고 있는 거를 대중이 알기 쉽게 글을 써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에게도 이런 저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또 보통이 아니셔서 이런 작가의 역량을 알아서 외국 작가 치고는 또 많은 책들이 번역됐고 또 국내에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행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여행은 정보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행의 기술은 여행을 떠나실 때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여행을 떠나야 되는지, 또 여행에서 우리가 또 뭘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하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책 편제가 아주 독특해요. 출발, 동기, 풍경, 예술, 기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관련 책들은 사실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읽지 않잖아요. 정보 중심일 때는 아무데나 이렇게 들춰봐서 흥미가 가는 대로 또는 내가 필요한 지역 찾아보시는 재미인데, 여행의 기술은 반드시 목차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있어야 동기도 고민하고 풍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술도 또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기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차례대로 읽어보시고, 챕터별로 장소와 안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소는 이제 당연히 보통이 이제 가서 인상 깊었던 지역인데, 그 다음에 안내자는 굉장히 좀 고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작가들이 그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썼던 단상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보통의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이 인용한 작가들의 글을 읽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핵심적인 부분만 따와갖고 글에 기록했을 때니까요. 출발은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거지만 사실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하고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 가장 설레느냐, 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하기 직전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여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많은 정보와 교양을 얻을 거다,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설렐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또 확인해 봐야 할 그 즐거움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죠. 위스밍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상상력은 실제 경험이라는 천박한 현실보다 훨씬 나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재밌는 거는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여행보다 기차 여행이 훨씬 재밌다. 왜냐? 풍경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빨리 멀리 가느라고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기차 여행의 즐거움이 또 이 글에 잘 나와 있어서 이번에 여행의 기술을 읽고 굉장히 좀 동의하시면 기차 여행 한번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동기는 이제 왜 우리가 여행을 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국적인 거.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여행을 안 떠날 테고요. 두 번째는 비로소 나와 맞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 그러니까 멀리 갔더니 이 현실에서 난 늘 적응이 안 되고 못 맞추고 있는데 다른 데를 갔더니 나와 맞는 게 있더라. 그걸 기대하고 가게 된다, 이런 거고요. 이 풍경은 보통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재 개그인데, 보통이 아니라는 게 칸트의 판단적 비판이 나오는 숭고의 가치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저도 뭐 판단적 비판을 읽으면 판단력을 잃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보통은 정말 보통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압도적인 거를 보거나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미학을 숭고라고 하는데요. 여행은 거기서 뭐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뭔가 고양되고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얘기를 아주 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국내, 특히 외국 여행 갈 때, 국내 여행이 아니고 압도적인 그 풍광에 우리가 이제 그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이런 경험 또는 그런 데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미학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숭고함을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철학적, 미학적 깨달음을 얻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는 흔히 이제 여행하고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가서 찍기만 하는 건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게 물론 사진이 없을 때부터의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여행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사진이 그림을 대체하니까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읽어보시고 여행을 갔다 와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게 빨리 사라지잖아요. 요새는 근데 또 스마트폰이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메모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어떤 감흥을 글로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오셔서 전체적인 어떤 글을 한번 완성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환입니다. 여행이라는 것, 망명은 내가 살던 데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지만 여행은 반드시 뭐가 여행이냐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이 맨 마지막을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환에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너무 낯익고 너무 지겨워서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주변을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돌아보면 새로운 가치가 있을 터이니 그 가치를 한번 다시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떠나게 되는 동기도 그렇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고향된 기분으로 내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더 살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망명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힘, 그리고 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압도되는 자연 풍광에서의 어떤 그런 숭고미를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기록에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총합을 이루어질 때 다시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낯익었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정보, 여행의 정보보다는 여행의 기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행의 가치와 의미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이번 기회에 좀 사적인 욕심을 채우면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여행자의 서재라고. 그 책을 보시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읽어볼 만한 책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전에 여행서가 많습니다. 서유기가 여행서고요. 돈키호테가 여행서이고 우리 열하일기가 여행서이고 허클베리핀의 모험도 여행서이고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우리가 고전에 생각하는 작품들이 여행기예요. 우리가 그걸 여행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행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여행기인 그런 고전들도 함께 읽어보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그런 고전들을 가지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휴가도 오고 여행을 떠날 시기가 될 텐데요. 책과 함께는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